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시작에 앞서서 종원리님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윤님도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또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할게요. 어제 장은 상승했다가 막판에 빼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시간봉으로 좀 더 쪼개서 본다면요, 여기서 2만을 지켜주는 선에서 한 번 더 여기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이 단기적인 추세는 하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를 묻는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1, 2, 3, 4, 5 여기를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만을 지켜준다면 이런 식으로 익스펜디드 플랫의 가능성을 살려줘서 5파를 뽑으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첫 번째로는 2만을 지켜주면서 두 번째로는 여기 2250에서 2350 이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지 그것을 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착을 한다면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끝남과 동시에 위로 이렇게 5파 하면서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는 지금 이제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TQQQ 등은 이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TQQQ인데 TQ가 이 70에서 계속해서 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TQ70의 경우가 나스닥 선물의 2만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TQ의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는 한번 매수할 수 있겠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고 TQ의 수량을 늘리고 싶다면 딱 여기서 한번,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 밑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다시금 추세를 돌릴 때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편단이 형성이 될 건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때 이 시드 몰빵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현금 비중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Q도 나스닥 선물과 마찬가지로 이 70을 지켜주면서 이 73에서 74 위로 빠르게 올라오는지 볼 것이고, 만약에 73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전 TQ의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번에 움직임으로 이 5파를 뽑으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속슬은 참 애매한데요. 이게 속슬이고, 그리고 이게 TQ입니다. TQ, 속슬. 속슬의 추세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 속슬의 경우에는 제가 33을 하방 돌파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밑에 지지대를 잡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슬은요, 그냥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하락 추세의 주식은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에 한번 단기적인 지지대를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속슬 같은 고변동성 주식의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요즘 속슬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요, 이제 다들 코인 관련주 꽤 많이 하시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가 있잖아요. 반도체 레버리지에도 USD와 속슬이 있는데, 저는 이 마추에 해당되는 것이 USD, 그리고 코닐에 해당되는 것이 속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속슬을 정말 많이 사는데 호감도 높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중장기적 스윙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스탑로스 라인 잡는 것도 이럴 때 그냥 깔쌈하게 매도해버리고, 또 하락 추세일 때는 사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돌렸을 때 사고 이런 거를 위해서 스탑 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는 입장에서 속슬을 포트에 넣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가 완료된다면 유튜브에 좀 영상을 제작할 생각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TQQQ 메인으로 두면서 포트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비율을 한 TQ 60%, USD 20%, 그리고 BITU 20%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연구가 완료되면 유튜브에 올릴게요. 속설의 경우에는요, 솔직히 차트를 볼 것도 없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고요. 29에서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 하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속설이 추세를 돌리려면 첫 번째로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 33 위로는 적어도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하락할까의 가능성 하나는 좀 더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5에서 36 위로 올라오는 것. 이 두 개의 경우를 좀 달성을 해줘야지 그나마 추세를 좀 위로 돌려서 다시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 전까지 속슬은 관망입니다. USD고요. 속슬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속슬이고 이게 USD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USD의 경우에도요. 사실 단기적인 추세는 하방이 맞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이라서 특히 얘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사다가는 이 시드가 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D는 여기서 이제 TQ와 마찬가지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그 밑에서 잡지 말고요. 지지선 제가 안 잡았죠. 다시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때 여기서 두 번째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평단이 될 것이다 보고 있으며 저 또한 USD가 내려온다면 매수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USD는 지금 엔비디아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USD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USD는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 위로 올라와야겠습니다. 어제도 여기 위로 올라오려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다가 막히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여기 위로 올라오는 시도가 되고 안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여기 이 131을 지켜주면서 이 위로 어제 여기 시도를 했었죠.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상당히 괜찮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요. 여기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132 지키면서 142로 올라오는지 볼 것.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 이런 애매한 구간에선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렇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가 1차 물량 매수 자리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2차 다시금 돌릴 때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몰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결국에는 242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딱 막아주면서 마무리를 했고 테슬라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지지대 안 잡습니다. 테슬라가 저는 이 개별주의 속설이라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튀었을 때 그냥 1차적인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일부 물량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일단은 여기서 저는 반등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지금 내려오잖아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등 가능성 더 크게 봅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밑에서 잡지 말고요. 여기 210 부근이 다시금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테슬라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 반등 한번 먹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기 깨면 이 단기 추세가 깨지는 것이다. 오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이요. 하락하긴 했는데 2만 부근에서 잘 막았다. 대선 근처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속슬 아니면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는 매매 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을 지키면서 2만 250에서 2만 350 위로 올라온다면 조정 끝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가 비록 단기적 추세는 하방을 보지만 크게는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5파 가능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 마무리 여부 지켜볼 겁니다. 그에 따라서 TQ로 본다면 TQ도 70 지켜주면서 위로 뚫는지 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몰빵이 아니라 소량으로 70이란 가격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속슬이고요. 속슬도 양이 많아서 이렇게 두 번으로 좀 나눴는데, 속슬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가 언급한 내용에서 개미들이 많이 사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며, USD가 맞추급이고 속슬이 코넬급이다. 따라서 제가 지금 반도체가 없는데 반도체를 포트에 넣으려면 전 USD를 더 고려하겠습니다. 비록 속슬이 지금 여기서 이제 찐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변동성 주식을 하면서 마음고생할 바에는 USD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슬은 지금 이제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혀 매수하고 싶진 않으며 주요 저항을 넘는지 체크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저항은 33 1차 그리고 35가 2차입니다. 단기적 지지는 29입니다. USD의 경우에는 단기적 추세는 얘도 하방입니다. 따라서 애매한 구간에서 레버리지 주식 사는 것은 피해야 되며, 저 같으면 여기도 한번 사고 그 외에는 관망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135 요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이 USD는 단기적 조정이 끝납니다. 엔비디아 또한 이 130이 지키면서 140 위로 가면 제가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시간 볼린저 밴드 계속 이 위에서 돌다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 볼린저 밴드 위로 가는 선이 제가 잡아놓은 이 선이거든요. 135에서 140 이 위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 이 스탑라인 지키는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테슬라의 경우에는 결국은 242까지 왔습니다. 맞죠? 이 밑으로는 지지선 안 잡습니다. 반등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210까지는 열어야 된다. 네, 제가 테슬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개별주기의 속슬이고 튀면 일부 물량은 매도가 좋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262에서 이 단기 물량 매도가 좋았겠고요. 3배 레버리지는 이 테슬라에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42가 갭상승의 시작점이기도 한데 여기 지키지 못하면 쭉 추가적 하락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만약에 210 근처로 온다면 지난번처럼 손익비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구독자분이 태클인가? 요거를 좀 추천하셔가지고 얘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나중에 USD, TQ 이런 거 장기적 포트폴리오 짜려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연구하면서 같이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